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에어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20대 대선이 야당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또 관심 대상이 또 됐는데요. 주요 공약을 좀 살펴보면은 공급의 확대,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라는 그런 뜻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지 여러분께서도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전략 같이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관련된 이슈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 좋은 투자처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저희 만나볼 거고요. 주 지역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각각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이고요.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투자 전략까지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주세요.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운에어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운에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0대 대선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어떤 식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나라 경제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함께 먼저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나눠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또 탄생해서 부동산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손질하고 좀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서 전망이 어떤가, 제가 이제 그 공약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약이 어떤가 그거 정리한 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5분 정리로 주택 공급 부분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10만 가구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죠. 그래서 250만 가구 공급. 근데 아마 이제 전 정부하고 연계돼서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250만 가구 공급한다는 거는 준비하는 기간이 한 5년이 걸릴 정도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민간 주도 200만 가구, 청년 원가 주택 30만 가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민간 주도로 그동안은 뭐 LH나 SH 이런 쪽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또 민간 주도에다가 또 무주택 역세권 첫 집 50만 호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역세권에 또 그 아파트가 요새 많이 선호하는데 이렇게 소형 주택이죠. 무주택, 뭐 큰 주택은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적은 주택들을 한 50만 호 짓는다. 그리고 이렇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적률을 종상향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용적률 뭐 1종, 2종 해야 뭐 5, 6층 뭐 이렇게 짓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주택 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종상향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야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 그 아파트 짓는 곳에 종상향이 되면 내가 투자한 곳이 또 종상향이 되면 또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아파트나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플랜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금 부분, 세금이 그동안 좀 뭐 형평성도 없고 좀 많았죠. 뭐 1주택자라도 50억짜리 1주택자하고 뭐 4억짜리 뭐 10개 갖고 있는 분하고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어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형평성 있게 바꾸고 또 종부세라든가
또 전면 재검토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동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 공정시장가액으로 뭐 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뭐 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손 봐야 되죠. 보유 채수가 아닌 보유액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0억짜리 하나 하고 또 뭐 4억짜리 10개 하고 50억짜리 하나가 더 높죠. 그래서 그렇게 부과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적은 금액으로 여러 채 보유해도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2년간 유예. 지금 그동안 뭐 주택 임대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또 그냥 보유 주택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양도세가 뭐 70%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이것저것 떼고 나면 뭐 가져갈 게 없으니까 잘 안 내놨죠. 그래서 2년간 유예하면 그동안 팔고 싶었던 사람들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애 최초 1주택자만 이제 취득세를 완화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공약이죠. 그래서 참고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을 하려면 대출 규제가 너무 심했죠, 이번에. 그런데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LTV를 80%까지. 그럼 내가 20%만 가지면 집 주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DSR 완화에 대한 거는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재개발, 이제 이 주택 수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이 우린 서울 중심지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토지가 없죠. 주택 지을지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완화, 또 임대차 3법 재검토, 뭐 재건축 재개발 또 이것도 있고 가로주택 뭐 정비 사업 이런 것들 해서 그 또 리모델링도 있죠. 그래서 주택 수를 조금 완화하고 또 이 건축 완화, 재건축할 때 규제 있죠. 그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로 주택을 좀 그 새로운 주택을 많이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임대차 3법 재검토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요새 그 전세 시장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완화하고 검토를 해야 그 전세 시장도 조금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투자 자산 운용 전략은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뭐 새롭게 이 공약이 나왔다고 해서 뭐 다 실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참고를 하셔서 그래도 이제 뭐 주택법이 조금 완화가 되니까 예전보다는 투자 힘이 낮고요. 지금은 뭐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좀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때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해서 잘 검토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좀 규제가 강화됐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완화 정책을 좀 풀 것으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훈풍이 불지 여러분께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1대1로 저희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 정보까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1대1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상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정보까지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에 보면요. 역삼역이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하네요. 2호선 지나가는 곳이죠. 지금 시세는 5억 7,500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자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유동인구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가치 상승 예상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 수요가 많고 또 이 지역은 지금 요 안쪽으로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벤처기업 육성, 뭐 지역 이렇게 특구 지역 해갖고 지정이 돼 있어서 뭐 이건 한시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주변이 그렇게 되면
차츰차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역삼역, 강남역, 뭐 선릉역, 삼성역 이곳은 이제 강남에서도 테헤란로 이쪽으로 가장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택 수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1, 2인 가구들한테 맞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약 뭐 한 13, 14평 정도 되고요. 투룸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살기 좋게 되어 있고요. 우선 이쪽에서는 뭐 강남역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테헤란로가 길게 이어지고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삼성동 쪽으로 더 크게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주택 가격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데 오늘 그래도 조금 착한 가격으로 나온 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 삼성역에서 쭉 따라서 강남역까지만 나왔는데 더 이어져서 뭐 서초 또는 그쪽으로 쭉 교대, 서초 쭉 따라서 일자리 벨트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것만 있어도 지금 굉장히 주택이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삼성동에 이쪽에 대형 업무지가 들어오죠. 국제기류 복합지구 그렇게 들어와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은 계속적으로 개발도 이루어져서 주택수를 늘려야 되는 곳입니다. 강남은 여지껏 강남구는 재개발이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해야 될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국제교류 복합지구 여기를 중심으로 다 연계돼서 잠실 마이스단지라든지 영동도로 지하도시,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또 정보사부지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개발, 양재 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이 있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많이 개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주택은 항상 갈증 느끼도록 부족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크게 이 개발이 이루어지나 우리가 항상 삼성동 하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많이 얘기하죠.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되고 영동대로 지하 개발까지 연계되고 코엑스하고 쭉 연결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 문화공원, 뭐 종합운동장까지 대규모 개발 호재.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 강남은 우리 지금 세계적인 도시로 등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통합사옥, 전시 컨벤션, 공연장 또 공연장도 1,600석이나 달하는 굉장히 큰 공연장이 들어오고요. 호텔도 뭐 한 7성급 호텔로 들어올 예정이다. 그리고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고르게 6개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는 삼성역에서 요 보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건립이 되죠. 연면적은 잠실운동장의 30배입니다. 30배가 여기만 30배인데 이쪽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기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개발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곳 같은 경우는 GTX AC 노선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수서에서 동탄인데 여기서부터 삼성에서 동탄으로 연결이 되죠. 또 KTX 그쪽도 북부 연장선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만큼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 영동대로 지하와 그 광장 있죠. 여기서 요 중간에 건립이 됩니다. 서울광장이 2.5배에 달하기 때문에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어지고 지금 역삼동 여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개발 이익을 고스란히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육성 지역이 이렇게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게 10년 만에 강남구에서는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강남은 조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오르니까 잘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르네상스 호텔동하고 업무단지 이렇게 들어와서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이쪽도 건립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만큼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 또 양재우면 R&CD 특구 지역, 이쪽은 AI 연구단지라고 그랬죠. AI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최첨단 산업이죠. 로봇 산업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또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도로도 조금 정체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교통소통은 원활히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친환경적으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아름답게 녹지화됩니다. 그리고 이 가림판 없어지면서 아름다운 또 이렇게 산책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GTX의 수혜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삼성, 또 양재, 수서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삼성동 같은 경우는 A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환승하기 좋고, 또 여기 수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차역이죠. SRT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옵니다. 근데 양재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걸 예측을 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 멀리서도 항상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뭐 강남에 있는데 접근성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강남이 가장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 또 건립이 되죠. 왜냐하면 항상 강남은 한 블럭만 가면 여기 있고 그런데 또 더 편리하게 또 여기 생깁니다. 위례 과천선도 생기죠. 그래서 그만큼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뭐 교육 뭐 모든 게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항상 상승 곡선이 빠르게 상승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다 중요한 건데 매매가입니다. 지금 현재는 6억 이하만 그 혜택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보죠.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하신다면 뭐 2주택, 3주택이라도 조금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억 7,500하고 5억 9천만 원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 7,500에서 8천만 원 정도면 뭐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강남에는 이런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6억 넘는 것도 있고요. 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월세. 강남은 또 월세 소득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한 보증금 3천에 120, 130. 요새 또 이것도 올라서 뭐 140, 뭐 150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를 이용하시면 대출을 활용하시면 3억 1,500에서 3억 2,400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저희가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발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일자리가 풍부한 곳이죠. 하지만 주거 공간은 많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다세대 주택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서초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룸과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의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입지적인 장점 참 좋거든요. 입지부터 바로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서초구, 요새 서초구 이 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었죠. 34평이 46억이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만큼 이 강남 쪽에 그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곳은 이제 서초동에 있는 건데, 뭐 서초역이라든가 뭐 교대역, 뭐 이런 쪽에 같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우선 학군이 좋고 쓰리룸, 투룸, 쓰리룸인데 투룸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가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쓰리룸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하시면서 뭐 고가 아파트보다도 방이 3개니까 또 자녀 한 분 있는 분들은
살기 좋고 또 학군 때문에 많이 오시죠.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뭐 이런 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서 더 좋다. 뭐 교육대학도 있죠. 서울 종합예술대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뭐 학군이나 아니면 또 법조타운이나 일자리가 또 많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 있는 곳이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새로 지은 아파트가 46억을 넘게 34평이 그렇게 됐는데 이쪽에 새로 건립되는 거는 예측을 못 하겠어요. 50억 넘는다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또 거기에 반해서 다세대 주택들도 그 몸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고속터미널도 가까이에 있어서 지방 왔다 갔다 하기도 좋죠. 예, 그래서 뭐 성모병원,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서울 성모병원도 있고 또 이 공세권, 서리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지역이고 또 교통이 이렇게 지하철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또 자연 인프라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서리풀공원이 굉장히 좋아요. 뭐 대법원, 고등법원, 뭐 예술의 전당 우리가 보면 예술까지도 덤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곳은 또 직주 근접지로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죠. 예, 강남역 바로 가까이에 있죠. 사당역, 용산 다리만 건너면 용산, 뭐 삼성은 물론이고 여의도, 영등포 쭉 직주 근접지로 뭐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재건축 반포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점차적으로 하는데 아직 이제 뭐 짓기 시작은 안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지금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모가 된다. 한강 라인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이 뭐 서초, 방배 이런 지역은 이렇게 구역이 15구역까지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래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이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데 좀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겠죠. 게다가 이쪽에 정보사 부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쪽에는 이제 바이오, 금융 뭐 이런 최첨단 산업이 들어오고 첨단 산업도 들어오고 또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또 그런 회관이 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술, 아트밸리 조성 사업도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또 우리가 말하는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적인 것도 덤으로 가져온다 제가 말씀드리죠. 또 하림 예전에 이제 화물터미널이죠. 이곳이 물류단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아주 깨끗하게 물류하면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할 것 같은데 모든 쓰레기도 이 지하에서 다 깨끗이 정리하고 그래서 최첨단으로 되고 더 좋은 건요. 우리가 물품을 주문하면 2시간 안에 우리가 말한 그 택배 있죠.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리지도 않고 굉장히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는 삼성타운 바로 옆에 건립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 빨간 이렇게 되는데 종상향이 돼서 뭐 이렇게 큰 대기업이 들어오면 연계돼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양재동 같은 경우는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쏙쏙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것도 연구단지하고 연계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GTX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옵니다. 그만큼 우수한 그 AI 산업이 발달하니까 이 앞으로 미래에는 이 로봇 산업, AI 산업이 크나큰 경제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이 양재, 강남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쪽도 다 이제 여기도 종상향이 돼서 일자리,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사당 환승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와서 5개 동 건물로 들어오고 이것도 빨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하 9층에서 지상 29층 100m 높이로 들어오면 뭐 환승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들어온다. 또 지하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렇게 지하로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변모한다. 강남이 또 아름다운
도시로 탄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TX의 수혜지는 제가 항상 강남이라고 그랬죠. 삼성역에 AC 노선이 들어오고 양재 C 노선, 수소 A 노선 모든 기준은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앞으로 이 멀리서도 뭐 2, 30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다 좋은데 매매가 아직 5억대, 투룸은 5억대고요. 3룸은 1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뭐 투룸 1, 2인 가구, 3룸은 실거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룸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3룸 같은 경우는 사놨다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1억 한 9천만 원이면 되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원하시면 뭐 월세 한 5천만 원에 120에서 130에서 240만 원. 조금 이게 올랐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한 2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한 150에서 그래서 대출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실제 투자금은 투룸은 2억 8천만 원. 그다음에 3룸은 5억 5천만 원이면 똘똘한 이 서초구나 강남구 많이 눈여겨 보시는 분들 한번 나와서 임장하시고 뭐 여러 군데 다 보시고 선택하면 옳겠습니다. 네, 참 매력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초구에 있는 곳까지 정보 전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네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무료로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화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두 지역 떠나볼 겁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업무타운이 생겨나면서 자족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곳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곳은 9호선 연장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강동구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집주 근접 입지로 역시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강동구 고덕동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세대 주택 정보입니다. 투룸이고요. 위치는 9호선 연장 예정역인 샘터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초초 역세권입니다.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치 상승 좀 예상되는데 이것 말고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도 풍부하다라고 하네요. 자, 관련된 정보는 이분과 함께 보다 더 깊숙하게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정말 오늘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새벽까지 이제 대선 결과를 살펴보니라고 오늘 하루 정말 피곤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방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후보 공약 모두가 공급의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라는 공약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한쪽은 이제 분양가를 규제를 하겠다, 한쪽은 이제 분양가 자체를 시장 자유에 맡기는. 분양가를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두 공약 자체가 굉장히 극강하게 나눠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양가를 규제하게 된다면 이제 단기간에 주변의 집값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 살펴본다면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그리고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금 몇 년간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 분양가를 자율화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빨리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이제 4, 5년, 5, 6년을 이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제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보 아주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은 강남이죠. 어떠한 규제가 와도 굉장히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이제 강남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강동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규제를 많이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공급을 원활히 해주겠다라는 이런 것들 많이 기대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예전에 개발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제 그중 한 곳이 바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됐다가 14년도에 또 해제가 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이제 이 지역 와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굉장히 오래된 연립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후화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충족이 되어 있는 구역이 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내가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재건축,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특히나 뭐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가겠을 때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등기를 치시게 된다면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투자할 때 굉장히 또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4단계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들어서면 내 집 바로 앞에 다른 노선도 아닌 9호선의 황금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또 바로 앞에 걸어서 도보로 첨단어무 복합단지 고덕 비즈밸리에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축 주택으로 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노선표 살펴보시면요, 이제 9호선과 지금 5호선, 이제 지금은 5호선 라인을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세 한번 두 번 정도 돌리게 된다면은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서면서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으로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왼쪽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든지 위쪽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도로 교통망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공원인데요. 굉장히 숲세권 공원이 잘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초, 중, 고등학교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 교육 환경이 더욱더 우수하고요. 특히나 지금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새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교육 환경들이 또 계속해서 개선화되고 도심화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는 또 미사 신도시가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5호선 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통해서 지금 직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환승 없이 급행을 이용해서 강남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아주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이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강남 같은 경우에 호재를 뭐 설명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호재를 설명을 하더라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가까운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강남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강남에 빨리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가격이 변동폭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강동구 고덕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3가지 지구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고덕 2-2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입지에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지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호선과 9호선. 9호선이 바로 내 집 앞에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바로 내 집 바로 앞에 고덕 비즈밸리가 또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신축의 비중이 다른 지구에 비해서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뭐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하철역 방향 350m 있는 그런 지구에서는 보통 1종과 2종이 2단계를 뛰어넘는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낮은 건물을 내가 부시고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덕 2-2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지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족도시로서 진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서면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정말 도보로도 충분히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이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한 150여 개가 입점이 될 예정이고요. 뭐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인프라 자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호재다.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겨남으로써 당연히 수요층 자체들이, 임차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임대가 상승 그리고 집값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호재가 바로 내 집 앞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광명과 일산에 형성이 되어 있던 이제 이케아 3호점이 또 여기 들어온다라는 점, 그래서 많은 유동 인구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9호선이 또 내 집 앞에 바로 생깁니다. 뭐 멀리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집 도보 1분 거리에 생긴다는 정말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9호선 라인에 가까이에 있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9호선 라인 내 집 바로 앞에 집이 없죠. 보통 업무지구나 상업지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굉장히 큰 위치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딱 보시더라도 주변의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9호선 라인이 들어서고 나서요. 지금 이제 4단계 이제 앞으로 이제 샘터 공원역이 이제 들어서겠고요. 앞으로 5단계 사업까지 되면서 이제 주요 이동성이, 지역의 이동성이 굉장히 원활해지겠다. 특히 이제 9호선 라인이 좋은 점이요. 이제 주요 직장과의 노선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한 방에 갈 수 있는 노선이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9호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강동구의 또 도로 교통망의 호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돈 따라 도로가 형성이 된다고 이제 1단계 사업은 이제 구리 하남에서부터 안성까지 올해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2단계는 2024년 세종까지 연결이 되면서 도로 교통망 또한 굉장히 또 좋아지는,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시세가 5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만 원 투룸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 2억 6천에서부터 2억 6,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하시다면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좀 멀리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또 전해드렸습니다. 고덕, 비즈밸리 등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안고 있는 곳입니다. 단기적인 면이 아니라 또 장기적인 면으로 접근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그에 맞는 또 호재 누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02-1638-3994번 이곳으로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정보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3룸 아파트 정보고요. 위치 보면 6호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포 구청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6억 7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아파트 계속해서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곳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포구, 이제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마포하면은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대학교들도 밀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공원이면 공원, 숲, 그리고 다양한 상권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주거 선호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뉴타운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강도 인접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거 트렌드가 뭐 범세계적인 친환경 세대로 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제는 한강이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내지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주거 프리미엄이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에 걸맞는 곳이 바로 이제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은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3룸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는 DMC역이라든지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합정역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뭐 홍대, 상권들. 상권들이 워낙 또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망원동 자체에도요, 뭐 망리단길이라든지 이제 망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 명소로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상권들 자체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쁜 카페나 맛집들이 아주 즐비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뭐 맛집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을 약속 장소로 잡을 만큼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라는 재건축 이슈가 또 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호재에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주 근접지로,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이제 서남권 지역으로서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임차 수요, 그리고 상인들의 임차 수요까지도 아주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마포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뭐 집가 상승률도 살펴보시다면 서울에서도 거의 뭐 3위 안에 다툴 정도로 집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 원을,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지금 다세대 주택만 보더라도 망원동의 투룸 기준으로 한 12평, 13평의 신축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벌써 5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뭐 불과 뭐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3억대를 형성을 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바로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강북 최대의 어떻게 좀 재건축 단지 성산 시형 아파트가
하나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3,700여 세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0년에 안전 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또 12월 달에는 정비구역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경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규제 같은 것을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부동산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현재는 3,700여 세대지만 앞으로 5,000여 세대가 되는 정말 대단지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일 화력발전 지하 사업 역시나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력발전소인데요. 이게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또 젊은 층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대규모 호재가 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를 보신다면은 이제 월드컵 대교가 드디어 이제 개통이 완료가 됐죠. 성산대교 남북단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서남권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또 원족 홍대선까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16km 구간에 11개의 정거장이 생기는데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부천 원종에서부터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이제 부천 원종 홍대선이 생김으로써 마포의 또 다른 교통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상암 DMC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겠습니다. 일자리로 인해 일자리라든지 삶의 질이 더욱더 좋아지는 이런 큰 개발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룸 아파트고요. 이제 나홀라 아파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 이제 투룸 가격이 지금 5억 원대를 넘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가격 자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6억 7천에서 6억 9천만 원인데 지금 시세보다는 조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아파트인데요. 한 20평형대를 보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시세를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원에서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이제 내다 보신다면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추후에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라는 대규모의 큰 재건축 아파트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의 이주 수요를 충분하게 흡수시킬 수 있는 3룸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월세를 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대출금을 포함해서 실투 투자 금액은 한 3억 200만 원에서부터 3억 1,4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로 인해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한 1억에서 월 14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대선이 끝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금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죽어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좀 발품을 팔아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보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3룸 아파트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또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점도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대장 아파트들이 시세를 또 이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두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박미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차기 대권 주자가 이제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앞으로 부동산을 또 어떤 식으로 이끌지 그에 맞는 전략도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세미나 무료로 마련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과 함께 소액 투자 방법까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세미나 꼭 예약하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계속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